네, 오늘 미국 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항영의 월가에 대해서 확인하시죠. MTN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한 날카로운 인사이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재돌파를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는데요. 뉴욕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에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감은 좀 덜해지고 있어요. JP모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50%에서 30%로 좀 줄여 잡았는데 사상 최고가 돌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향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S&P업이 오늘도 한 0.2% 정도 올라가면서 정확히 보면 2월 21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는 그 전날이었던 2월 19일 날 기록했던 정확히 말씀드리면 6,144.15포인트였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고가는 거의 지금 뭐 9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00포인트도 남지 않은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1.6%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한 1.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찍더라도 사상 최고를 찍고 오더라도 계속해서 쭉 갈 수 있는지 다시 이제 내려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가의 전망치를 보면 조금씩 좀 우상향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완전히 시장을 맘 놓고 계속해서 뭐 6,500, 뭐 7,000포인트 간다라는 시각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수치로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월 이후에 최소한 11군데가 목표지수 내렸었고요. 지금 5월 이후에 보면 다시 반등하는 기간에 지금 최소한 7군데가 목표지수로 올려놨습니다. 최고는 이제 뭐 6,600, 7,000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 그래프에 이 표에 보는 것을 모두 평균을 정확히 얘기하면 6,094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오늘 현재 지수에서 거의 뭐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목표 지수의 평균이라는 흐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추세는 조금씩 우상향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상 최고가를 찍는 건 뭐 언제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적 어떤 요인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적인 이익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기억도 하시겠지만 1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단 말이죠. 물론 전체적 이익 전망이 상향된 기업보다 하향된 기업이 작년 연말보다는 훨씬 내린 거이 많지만 문제는 좋은 기업들이요. 주가를 끌고 가는 것들, 큰 기업들이 오히려 우상향하는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그래프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지난 2월 달에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을 때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12개월에 279달러였는데 계속해서 내리다가 최근 들어 다시 280달러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런 건 상당히 기본적인 무엇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역시 이게 바탕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한 벌써 3주 정도 돼가나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한 것이 상당히 분기점이 됐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주가 올라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지금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는 145달러 정도 가면서 고점 대비 불과 지금 3달러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이 거대한 3조 2천억 달러 정도짜리가 한 100억 달러 수준짜리로 붙어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언제라도 시각각 변하는 지금 1, 2위를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소위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주가가 끌고 갔던 것은 AI 투자에 대해서 채택을 늘리는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뿐만 아니라 전 산업 그리고 전 국가들 상당한 국가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가가 빅테크, 소위 매그7 중심으로 밀려서라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매그7이요. 매그7의 소위 7개 주식과 나머지 493개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그7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 오로지 사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기본 중심을 갖고 가는 건 맞거든요. 다만 이거 외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그7을 한번에 사는 거는 맥스라는 ETF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소폭 밀리긴 했으나 전반적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리고 고점 대비 한 8% 정도 아직까지 좀 격차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그러면 이런 맥스
그런 매그7 그리고 이런 AI의 핵심이 될 AI 메가트렌드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무역 전쟁, 관세 전쟁에 대한 어떤 다소는 피크를 쳤다는 낙관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좋은 건 없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약간의 불확실한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좋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는 거가 트럼프 대통령은 흔히 얘기해서 형용사나 관용사를 엄청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좋으면 뭐 엄청나게 좋은 대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중국과의 대화도 뭐 great conversation 또 이런 얘기하고 네. 조금만 안 좋으면 진짜 뭐 배운 적도 없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치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좋은 얘기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전쟁, 무역 협상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둔화는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앞서 JP 모건도 얘기했고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도 리세션 확률을 내려놨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대한 걱정거리가 분명히 다들 하고 있다는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의 논쟁이 계속해서 그 예산안 이런 거 갖고 계속해서 재정 적자는 얘기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달러인데요. 달러는 지금 3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달러 약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를 대면 수출 경쟁이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미국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인책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드라 같은 사람이 달러 약세 때문에 지금 해외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도 인자해야 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2월달, 3월달에 최악의 그런 구간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상채권 언제라도 갈 수 있다. 다만 이게 엄청나게 뭐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해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실적인 거는 시장 타이밍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린 시장 타이밍은 한국 주식할 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S&P 500이나 소위 나스닥 100 같은 그런 지수 벤치마크에 대한 어떤 ETF를 꾸준히 정리식 분할 매수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ETF는 SPLG죠. 가격은 $70 수준이 되겠고요. 다음은 나스닥 100입니다. QQQM 같은 거 이게 한 $200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는 한국에 상장돼 있는 소위 S&P 500 기준은 ETF인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코덱스죠. 코덱스 S&P 500 이런 것들은 18,670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 상장된 걸 하건 여러분들이 연금 저축하든 간에 이런 것들 꾸준히 사가면서 모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재돌파를 위한 조건. 사상 최고가는 오늘 내일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게 지속될 수 있을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 봤는데 이익 상향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앞에 가고 있는 종목들이요. 그렇지만 위험 요인은 트럼프 리스크. 자,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 여러분들께서 그 미국 증시로 지금 올해 좀 좋은 성적표를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헤드라인을 통해서 간밤에 어떤 종목들이 좀 반짝반짝 빛나고 관심사였는지 함께 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3년 반 만에 오라클의 주가가 최고의 날을 보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낙관적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쫓아가도 되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오라클의 어제 장 마감의 실적 발표해서 저 시간이 없어서 별로 다루지 못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라는 거 많이 좋아하시고 테슬라를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무게 중심을 소프트웨어 쪽에 좀 보셔야 된다는 시각에서 오늘 종목을 그런 헤드라인을 세 개를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오라클이 되겠죠. 대표적인 역시 소프트웨어, 미국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뭐 이런 쪽의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죠. 당연히 AI도 엮여 있는데요. 3년 만에 지금 주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하루에 올라가는 뿐만 아니라 오늘 사상 최고가로 오늘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저께 발표된 실적 하나하나보다는 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클라우드 매출의 고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인식 매출의 척도라고 얘기하는 알표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계약은 다 내놨는데 아직 매출이 발생 안 한 그런 개념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얘기했던 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 지출을 계속해서 주위에서 하고 있고 스스로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주권 AI는 뭐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 거죠. 그 최근에 젠슨왕이 유럽 다니면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결국 국가별로 고유한 소위 AI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흔히 해서 서버린 AI라는 개념이 되겠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전력 수요, 그러다 보니 원자력, 소형 원자로, SML까지 다 같은 한 묶음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모두 똑같이 나오는 것이 IB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깜짝 놀랄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최소한 11군데 IB가 목표 주가 올려놨는데요. 그중에서 몇 군데 특징한 것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코어에서는요. 2026년 회계연도에 클라우드 매출이 무려 40%나 늘어날 것이다. 40%는요. 지금 다른 소위 소위 더 큰 저희 클라우드 회사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미주어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진은 약간 박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KPX 지출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규모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구겐하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탑라인의 스토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계속해서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라클 CEO가 어저께 발표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올해 분기가 올해 회계연도가 엄청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펼칠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깜짝 놀지 않고 더 좋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1곳이 아니라 13곳이네요. 최소한 13군데가 목표 주가를 줄상회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일반 언론이나 주권 주식하실 때 보면 CEO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 늘 장밋빛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미국은 웬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CEO가 아주 소신껏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CEO가 그렇게 아주 강조점을 했을 때는 좀 믿어주는 것이 원래 기본적인 생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프트웨어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종목 이슈로 오늘 헤드라인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라클, 오늘 10%가량 급등했고 클라우드 부분의 고성장의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보다 또 고성장의 종목이 없죠. 함께 보시죠. 네, 고성장이지만 너무 고평가입니다. 자, 팔란티어. 월스트리트의 일부 사람들은 뭐 비싸다라는 면에서 왈가왈부합니다만, 자, 팔란티어는 입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 국방부의 총애를 받고 있고 작년 총매출의 대부분을 정부 판매가 차지했다.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테슬라와 또 다른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워낙 이제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기업을 이제 많이들 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팔란티어 얘기하고 재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많이들 갖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설문조사한 거 말씀드린 본 거를 기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엔비디아나 그리고 팔란티어를 갖고 계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여기에 이제 공감하실 분들 계실 텐데 오늘 그보다는 팔란티어를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팔란티어를 갖고 계시면 너무 흥분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한 종목만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유의할 점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팔란티어에 대한 개인 선호도의 어떤 선호는 뭐 엄청 압도적인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그 주식 커뮤니티가 있지만 미국은 대표적인 레딧이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데 팔로워가 4만 명 이상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받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정부 부문의 입지가 탁월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정부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해외 정부에서도 많이들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가 어느 기관이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비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당연히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지만 큰 틀에서의 해외 미국 그리고 민간 그리고 정부 이런 쪽은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이제 집권한 이후에 또 하나 한 거가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처리해 갖고 하는 그런 걸 발표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로지 팔란티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다라고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12개월 선행 PR이 210배, 뭐 기간마다 약간 다르지만 200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진행형 12개월은 지금 600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매출 대비 이 주가도 100배입니다. 100배. 그리고 이익 성장률 대비 주가도 7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주가가 절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여러분 꼭 이것만 갖고 계시고 이것만 하나로 승부로 내셔야 되겠다는 분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번에 2월 달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졌을 때요. 이게 한 보름, 한 달 만에 45%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은 변동성을 그냥 같이 갖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고 유의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주식은 진짜 관심 있고 좀 이해를 하셨다고 확신이 있으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를 정도 갖고 가셔야죠. 이걸 올인해서 갖고 가면 앞으로도 변동성은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랑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의 가장 슈퍼급 1인자 팔란티어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이 종목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에 이 종목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후보군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 후보는 누구? 바로 IBM. 제가 먼저 답을 드릴게요. 대형 양자 컴퓨터인 스타일링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후에 IBM 주가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자 컴퓨터가 지금 활황인데 이 부분 IBM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IBM에 많은 분들은 IBM 당연히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IBM 그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했던 개인용 PC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합니다. 그래서 IBM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BM이 지금 떠오르고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IBM이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팔란티어는 당연한 거 되겠고 오라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위 소프트웨어 기업을 네. 형성하는 기업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매그7의 자리를 또 하나 아니면 매그7의 에이스 될 수 있겠지만 네. 거기서 되면 IBM이 그 한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자 컴퓨팅을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젠수랑이 한마디 할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요. 맞는데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입장에서 보면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 중에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적자죠. 다만 이런 것들이 엄청난 꿈과 희망을 갖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IB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양자 컴퓨팅의 모든 포텐을 갖고 있고 현실적 일을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누구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 관련 있으면 IBM에 투자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차곡차곡 양자 컴퓨팅 관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보인 적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스타디에 보시면 되겠고요. 꾸준하게 앞으로 올해 할 거, 내년에 할 거, 2027년에 할 거 꾸준히 발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특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IBM 생각하시지 말고 IBM을 한번 스타디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IBM도 소프트웨어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당연히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스터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